안녕하세요, 하비쿠키입니다.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어요. 이제 진짜 겨울이 제대로 온 것 같은데, 겨울을 처음 맞이하는 우리 입문자 분들이나 좀 겨울 낚시가 좀 힘드신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내용들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기압이에요. 오늘도 굉장히 하늘도 높고 굉장히 파랗고 날씨가 엄청 좋죠. 자, 이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에 고기압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 시베리아에서 그 고기압 기단이 내려오면서 찬바람과 함께 기압이 높아지는, 그래서 겨울에는 고기압 이런 상황을 유지를 하죠. 제가 저번에 베스 낚시랑 기압이랑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렸죠. 그런 거 보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거고, 이렇게 항상 고기압인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낚시가 조금 힘들다, 베스들이 자꾸 딥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워킹 낚시 같은 경우에는 깊은 수심을 노리려면 장타를 쳐야 되고, 또 상황에 따라서는 깊은 수심을 노릴 수 없는 그런 지역도 많기 때문에 워킹 낚시에서는 겨울철이 조금 깊은 곳으로 던지지 못해서 힘들 수가 있다, 요거예요. 그렇다면 우리가 좀 워킹에서도 깊은 수심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찾아가서 낚시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죠. 꼬꼬마. 자, 두 번째, 평소보다 조금 피네스한 낚시를 해보자 합니다. 요게 피네스한 낚시라고 해서 스피닝 태클에 굉장히 1g, 2g, 3g 이렇게 가벼운 루어만을 사용해서 낚시하는 게 피네스한 낚시라기보다는요,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소에 사용하는 그 채비를 사용하시더라도 조금 더 뭐랄까, 요렇게 굉장히 섬세하게 조금씩 이렇게 섬세한 낚시를 하시라는 거예요. 우리 사람들도 굉장히 기온이 낮고 추우면 몸이 움츠러들고 굉장히 뻣뻣해지죠. 그런 느낌으로 베스도 물이 차가우니까 몸이 뻣뻣할 거다, 그래서 빠르게 움직일 수 없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, 천천히 평소보다 조금 천천히, 그리고 좀 더 섬세하게 그렇게 낚시를 해보시면 좋아요. 입질 같은 경우도 막 한여름 가을 이럴 때처럼 뻑뻑 안 들어오고, 진짜 미세하게, 진짜 낚싯줄만 떨릴 정도로 토독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좀 더 피네스하게 섬세하게 집중을 해서 낚시를 하시면은 좀 더 놓치는 고기가 없을 것 같아요. 자, 스쿨링입니다. 베스 같은 경우는 항상 기본적인 습성으로 스쿨링을 갖고 있어요. 봄, 여름, 가을, 겨울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수온기 같은 경우는 좀 생존에 유리한 그런 환경들을 베스들이 다들 찾겠죠.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 좀 많은 개체의 수가 스쿨링을 같이 하는 그런 현상들이 보여요.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스쿨링 포인트를 찾게 되면은 오히려 여름, 가을 막 고기 잘 나오는 시기보다 더 많은 마리수의 손맛을 보기도 하거든요. 아까도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을 건데, 아까도 스쿨링 포인트, 조그마한 스쿨링 포인트를 제가 찾은 것 같았어요. 그래가지고 낚시를 조금 하면서 한 3마리 정도 건지고, 한 마리는 제가 이제 훅세사 하는 도중에 매듭이 터져가지고 한 마리는 놓쳤는데, 근데 문제는 제가 낚시하는 그 바로 옆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 땅을 뚫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좀 고기들도 좀 예민할까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스쿨링 포인트에서 한 3마리 정도까지만 잡고, 그 다음부터는 좀 반응이 좀 뜸한 그런 느낌이 있길래 그래갖고 그냥 포인트를 이동을 하면서 다시 촬영을 하고 있는데, 그렇게 이제 스쿨링 포인트를 찾는 게 조금 겨울 낚시에 좀 가장 키포인트가 아닐까, 이렇게 생각이 돼요. 근데 문제는 그거거든요. 이 스쿨링 포인트를 찾는 게 진짜 힘들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스쿨링 포인트를 찾기 너무 힘들어 가지고 좀 스쿨링을 좀 신경을 잘 안 쓰고 낚시를 하는 편이긴 하는데, 그래도 어쩌다가 한번 딱 찾잖아요. 와, 그럼 막 기가 막히게 그냥 쫙쫙 뽑아내죠.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메탈 바이브 굉장히 저렴한 거죠. 이거 700원짜리인데 요걸로 베스가 반응을 하는지
그런 걸 탐색을 해보고 있어요.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베스가 반응을 했다, 그러면 그 포인트, 그 수심층, 그 자리를 딱 기억을 해야 돼요. 딱 그 잡은 베스랑 비슷한 사이즈의 친구들이 그 근처에 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, 겨울철에는 특히.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를 딱 건지면은 그 자리에 또 같은 채비로 한 두세 번씩은 더 확인을 해봐야 돼요. 근데 이 스쿨링 포인트를 찾는 게 왜 어렵냐면은 조금 약간 좀 데이터적인 걸로 접근을 해도 되기는 해요. 예를 들어서 뭐 이쪽에는 뭐 지형이 어떻고 뭐 수온이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작년의 조과는 어땠고 뭐 그런 식으로 찾아도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. 저 같은 경우도 겨울을 하도 많이 지내다 보니까 사실 베스들이 스쿨링 하는 포인트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는 좀 여러 군데 알고 있긴 해요, 제 집 근처에는. 근데 문제는 그게 다르다는 거죠. 매 겨울마다 저쪽에 분명히 작년엔 저기에 있었는데 올해는 여기 없네. 또 며칠 전에 여기서 스쿨링 한 걸 찾아가지고 내가 손맛을 봤는데 며칠 뒤에 오니까 이번엔 반응을 안 해주네, 고기가 없네,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스쿨링 포인트를 찾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. 또 특히 이렇게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, 이렇게 한 마리가 훅셋 이렇게 하면은 그 자리를 기억해냈다가 다시 한번 계속 노려보고 거기가 스쿨링 포인트가 아닌지를 찾아봐라,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, 사실 한겨울에 입질조차 못 받고 집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. 저만 해도 한겨울에는 꽝 치는 그 빈도가 다른 계절에 비해서 좀 현저하게 그렇게 늘어나거든요. 좀 그런 거죠. 그 스쿨링 포인트를 찾는다는 게 약간 좀 로또 맞는 그런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럴 때가 좀 많아요. 그래서 너무 뭐랄까 좀 스쿨링 포인트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낚시하다가 찾으면 좋은 거고 안 찾아도 그만,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낚시를 하시는 게 좀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이 돼요. 그나저나 지금 여기는 베스가 없나요? 메탈바이브에 반응을 안 하는 건가? 아까 바닥 채비에도 반응을 안 하던데. 저쪽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고 싶거든요. 저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해가지고 나머지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인트입니다. 제 영상을 꼼꼼하게 다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가끔씩 말을 했을 텐데, 저 같은 경우는 좀 알려진 포인트, 그런 곳을 안 가는 편이에요.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좀 피싱 프레셔가 높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겨울이 아니고 봄, 여름, 가을 이렇게 고기 잘 나올 때는 그냥 생자리, 그러니까 아무도 낚시를 안 하는, 차라리 고기를 한두 마리 덜 잡더라도 그런 곳들을 찾아다니는데, 인터넷에 각자 살고 계신 곳에 지명을 넣고 뜨신 물, 뭐 따뜻한 물 이렇게만 쳐도 보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뭐 경남 뜨신 물 이렇게 치면은 포인트가 막 한 두세 군데 나와요. 그런 식으로 좀 많은 분들이 다 입을 모아서 말하는 뭐 겨울철 포인트, 겨울 베스 포인트, 그런 곳을 찾아가시는 게 좋아요. 아까도 지금 자료 화면 나가고 있죠.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뜨신물 포인트, 이게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거기를 갔어요. 가가지고 이제 뜨신물 나오는 거 자료 화면 하나 찍고 이제 낚시를 준비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순식간에 몰려 드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는 촬영을 못하고 차라리 그냥 다른 곳으로 옮겨서 왔는데, 그런 거예요. 약간 좀 겨울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좀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고기가 나오는 데서만 나오는 경우도 덜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유명한 포인트들, 좀 따뜻한 물 포인트, 뜨신 물 포인트를 찾아가는 게 좋아요. 아무래도 이제 베스 같은 경우는 수온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물고기로 알려져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진짜 수온이 0.1도라도 높은 곳을 좀 찾아가지고 모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. 한 가지 예로 부산 근처에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, 거기 같은 경우는 한겨울철에 막 한겨울철에 막 물이 막 4도 뭐 5도 이렇게 할 때도 그곳 같은 경우는 7도 8도 요 정도로 유지를 하는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. 거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하고 낚시꾼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그런 포인트거든요. 그런데 그래서 프레셔가 높긴 하지만 딴 데서는 진짜 하루 종일 며칠 동안 꽝을 치더라도 그렇게 그런 포인트를 찾아가면은 프레셔는 높지만 한 마리 두 마리지만 그래도 손맛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
뭐 굳이 생자리를 찾는 것보다는 좀 유명한 포인트들, 베스가 나온다 요런 말들이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찾아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여윳줄과 훅셋입니다.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철에 이제 저수온으로 인해서 베스들의 몸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내 루어에 관심을 보여서 입질을 하더라도 이렇게 한 번에 흡입하면서 꿀떡 이렇게 입안에 넣기보다는 입술로 이렇게 꽉 깨무는 그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윳줄을 팽팽하게 유지하고 있으면 베스가 딱 입술로 물었을 때 이물감을 느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여윳줄을 좀 평소보다 좀 많이 이렇게 좀 주고 있는 경우가 좋아요. 우리가 보통 이제 바닥 낚시 할 때는 카본 라인들 많이들 쓰시잖아요. 뭐 나일론도 뭐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릴 건데, 여윳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감도는 입질하는 그 진동이라든지 그 감도는 다 느껴져요. 물론 이제 팽팽할 때보다는 약하겠죠. 하지만 이제 여윳줄이 있더라도 감도는 다 느껴지기 때문에 슬랙 라인을 여유를 줘서 슬랙 라인을 좀 처지게 해놓고 채비를 좀 운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. 뭐 아무래도 이렇게 드래깅을 하거나 액션을 줄 때는 줄이 팽팽해지겠지만, 액션을 주고 나서 스테이를 줄 때 곧바로 부드럽게 라인을 이렇게 쫙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여윳줄을 주고 기다리는 거죠. 요거 같은 경우는 진동을 감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있어야 돼요. 초리 때나 이 줄이 쳐져 있는 거를 보고 입질을 하게 되면 줄이 통통 튕기다든지 굉장히 좀 이질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방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훅셋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훅셋을 베스가 가장 활발한 시즌에 예를 들어서 입질이 들어왔다고 볼게요. 투둑 하고 나서 하나 둘 셋 빡 이런 느낌으로 훅셋을 깠다면은 그거보단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아까 말씀드렸죠. 입술 끝으로만 루어를 이렇게 딱 물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.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훅셋을 해버리면은 바늘이 입에 걸리지 않고 그냥 빠져나와 버리겠죠. 그러면 허챔질, 우리가 흔히 말하는 쇼파이트가 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. 일단 입질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투둑, 오케이, 입질 왔어. 하나 둘 셋 하고 여윳줄을 살짝 당겨봐요. 진짜 살짝. 그렇게 당기면서 베스가 물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든지, 그 다음에 또 살짝 당겨지거나 좀 그런 저항이 살짝 진짜 미세하게 느껴지면 오히려 베스는 더 자연스러움을 느낄 거예요. 그러니까 먹이를 자기가 물었는데 그 먹이가 도망치려고 저항한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좀 약간 연출을 해주는 거죠. 의도적이지는 않지만은. 그렇게 되면 베스가 이거 먹을 거구나 그러고 재차 입질을 해가지고 입안으로 더 깊숙하게 넣는다든지, 아니면 물고 돌아서 이제 갈 거예요. 가면서 보통 이제 다시 입질을 하면서 입으로 넣거든요. 그렇게 되면 라인이 쭉 빨려 들어가요. 물론 이제 베스 사이즈가 커질수록 상태가 안 좋을수록 라인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좀 느리긴 하지만, 라인이 충분히 빨려 들어가면은 그 빨려 들어가는 거를 따라 가지고 요렇게 가요. 낚싯줄 가다가 이제 여기서 대충 이제 우리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계속 못 따라가죠. 그래서 어느 정도 따라가다가 요쯤에서 훅셋을 까면 되겠다, 그런 생각이 들면 멈춰요. 라인이 보통 이제 수풀에 감겨 있다 보니까 코일, 그러니까 파마 현상, 코일링이 있죠. 그 코일링이 좀 어느 정도 펴진다 싶으면 그때 빡 까주는 거죠. 요때 훅셋을 가볍게 톡 하지 마시고, 뭐랄까 스윕 훅셋이라고 하나요? 이렇게 빗자루를 쓸듯이 좀 허리 힘을 사용해 가지고 빡 이런 식으로 까주는 거죠. 이렇게 해주면은 훅셋 성공률을 좀 많이 높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쇼파이트에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는 프로 선수님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동영상들이 있더라고요, 유튜브에. 그거를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개인적으로는 그 서승찬 프로 선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를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도 그 예전에 그 서승찬의 에볼루션인가 그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시청을 했었는데, 거기서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고요. 최근에도 서승찬 프로님께서 요 훅셋 또 이 쇼파이트에 관한 내용들을 올려 놓으셨더라고요. 그거를 보시면은 그거를 참고하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여기 제가 찾아와 가지고 오늘 베스를 4마리밖에 못 잡았지만 그래도
지금 시즌 치고는 저는 나름 선방했다고 봅니다. 아침에 와가지고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덜덜 떨면서 감도도 못 느끼겠더라고요. 너무 추워가지고. 그래서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, 물론 아침 피딩이 좀 베스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긴 해요.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가 충분히 떠오르고 나서 좀 이렇게 물속에 있는 돌이라든지 이런 걸 햇빛이 충분히 달궈줄 수 있는 시간대, 저 같은 경우는 보통 12시, 1시, 2시, 3시 요때 4시간 타임을 낚시를 많이 해요. 미국에서 그 베스, 겨울철 베스 활성도에 관해서 좀 연구를 해놓은 자료를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겨울철에는 오히려 시간이 오후 3시가 될수록 활성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그런 연구 자료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솔직히 막 춥고 막 그런데 사람이 추워서 낚시를 못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렇게 햇빛도 좀 쬐고 이렇게 좀 따뜻해지는 이런 시간대에 낚시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자,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겨울을 처음 경험하시는 우리 입문자 분들이나 좀 아니면 평소에 좀 겨울이 많이 힘들어서 낚시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요번 겨울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과 또 다른 프로님들이 설명해 주시는 그런 영상들 보고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하고요.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도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하비쿠키였습니다.